안녕하세요. 저는 채연입니다. 이렇게 브이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각 잡고 말을 하면서 찍는 거는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서 떨리는데요. 근데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이랑 경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부산에서 3박 4일, 경주에서 1박 2일, 총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동안 그 서점을 3군데를 들렸는데 산 책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무려 12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록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책을 많이 사보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사본 게 예전에 알바비 월급 받고 나서 교보문고에서 인터넷 주문으로 5권을 한 번에 주문을 한 게 가장 큰 소비였어요. 이번에는 무려 12권을 사가지고 이거를 한 권씩 이제 소개를 해보면서 갔던 서점이 어땠는지, 그 서점에 대한 이야기랑 이 책을 왜 샀는지, 이 책이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책을 쌓아놔 봤어요. 일단은 이것부터. 이건 책은 아닌데요. 연필이에요. 커피도 팔고 와인도 팔고 위스키도 파는 그런 공간에서 주문을 연필로 하거든요. 주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연필로 체크해서 그 주문서를 드리는 되게 아날로그하고 그런 낭만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주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할 때 쓰는 연필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주셔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가와 요코의 은밀한 결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번 여행에서 산 책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2번째로 좋아하는 소설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장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출발할 땐 이 책 한 권을 들고 갔었어요. 이번 여행을 함께 하려고. 근데 이제 이 책이 불어나서 이만큼이 된 건데 그래서 얘는 기차에서만 조금 읽고 다 읽진 않았어요, 여행 중에. 또 이 책은 무언가가 소멸해가는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향수, 리본, 모자, 새, 장미, 소설 이런 것들이 소멸하는 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무엇이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건 뭐고 소멸하는 건 또 뭐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게 해준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향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향신료나 뭐 이런 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향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소멸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책입니다. 은밀한 결정. 그리고 이제 서점을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갔던 서점은 부산 광안리 쪽에 있는 주책공사라는 서점입니다. 일단 거기서 산 책은 2권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2권인데 혼자라는 말과 신인 일기. 여기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면 이런 독립출판물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부탁을 하셔서 이 책의 작가님들이 손글씨로 자기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게 책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사장님께서 쓰신 추천 문구 이런 것만 봤었는데, 이렇게 작가님들이 직접 쓰신 추천 문구를 보니까 뭐랄까, 이 책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가 되게 진심 어리게 다가왔고
그 책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책을 고르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읽은 책이에요. 다 읽진 못했고 한 62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읽어서 그냥 영수증 꽂아놨어요. 이거는 카페에서도 읽고 기차에서도 읽고 한 책이에요. 혼자라는 말, 백진주 에세이입니다. 이게 되게 공감 가는 문장이 많았어요. 이분이 혼자 여행하던 이야기?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제가 혼자 여행하던 중에 이거 읽으니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의 둘째 날 밤에 살짝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막 갑자기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숙소에 딱 돌아왔는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되게 무서운 상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는데 그 다음날 이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홀로 떠나는 여행은 불안과 자유를 함께 짊어진다. 불안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유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전자에서 용기를, 후자에서 신중함을 얻는다. 그래서 혼자가 된 두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도 느끼고 자유도 같이 느끼는 게 혼자 여행이구나. 이렇게 위로가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그 스탬프 이야기가 나와요. 스탬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봐서 궁금증이 났다. 왜 그것을 들고 다니냐고 묻자 그는 여행에서 만난 이들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탬프가 없는데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주에 있는 책방에 갔을 때 이렇게 스탬프를 사왔어요. 이건 이따가 말해드릴게요. 다음 책은 신인 일기라는 책입니다. 백수민 작가님이 쓰셨어요. 이거 포장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못 뜯겠는데? 어차피 읽으려면 뜯어야 되니까 뜯어야겠죠? 이거는 이분이 배우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일기를 모아서 내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글씨가 진짜 실제 일기 같아요. 실제 일기가 스캔이 돼가지고 여기에 써져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저도 제 일기장을 이렇게 책으로 내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으면 되게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신인 일기. 부산에서는 이렇게 2권을 샀고 이제 경주입니다. 일단 여기 어서어서라는 서점이에요. 황리단길에 있는 서점입니다. 여기 어서어서라는 서점에서는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읽는 약. 되게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완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 선물하려고 샀고 이건 제 책이니까 이걸 뜯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름도 날짜랑 같이 써주시네요. 오! 뭐야? 맞아, 책갈피도 주셨었어. 잊고 있었잖아. 이렇게 용의 갑진년 책갈피 주셨고 스티커도 주셨고 저는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지은 니체와 함께 산책을 여기 이렇게 슬쩍 봤을 때 어떤 문구 때문에 이걸 샀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 내가 존재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는데 근데 그 힘든 세상마저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여행하는 법. 표지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평화로운 그런 표지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빨리 읽고 싶다. 이게 책이 많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건 친구 책인데 빨간색 책이고 제목 기억이 안 나. 파리. 친구가 프랑스를 좋아하고 프랑스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프랑스 관련된 책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어서어서가 2호점이 있대요. 이어서라는 2호점인데 거기는 카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그 2호점에서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 관련된 전시회를 해서 지금 그 관련 책들이 다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은 2호점 휴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1호점에 있는 프랑스 관련된 책들만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파리 관련된 심리학 책이랑 뭐 이렇게 사진집 이런 거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 그때 좀 약간 감동받았잖아요. 이렇게 추천해 주신 책 보고 있었는데 막 저기서 책 정리하고 계시더니 갑자기 이 책을 이렇게 탁 이렇게 무심하게 탁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책이 빨간색이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쓱 봤더니 설명도 해주셨어요. 이게 그 사장님께서 좋아하는 배우님이 쓰신 책이래요. 소설책인 것 같은데 파리 어쩌고였는데 이 책입니다. 뜯어볼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쩍 봤는데 저한테 와닿는 문장은 없더라도 친구가 읽으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를 갔다 오고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저는 이 책의 생김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물할 땐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자, 이제 경주 어서어서라는 그 책방에서의 책은 끝났고요. 이제 이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는 경주의 봄날이라는 헌책방이에요. 이게 그 중고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에 막 1,000원, 4,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샀는데도 3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살 때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그 요즘에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살 가치가 있나? 당연히 그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들면 사고는 싶은데 이 한 문장 때문에 내가 막 2만 원을 줄 만큼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책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책을 막 이따만큼 사면 뭐예요?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는데. 그러는데 이거는 그 택배 배송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500원을 주고 택배로 시켜서 제가 금요일에 집에 왔는데 토요일 어제 바로 이걸 받았어요. 배송도 빨리 오죠. 제가 신경 쓰는 게 가격과 무거움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헌책방이니까 가격도 싸지. 택배 배송 해주니까 무거움을 느낄 일도 없지. 그래서 그 완전 프리하게 읽고 싶다? 사. 마음에 들어? 사.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플렉스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옥인데요. 카페가 일단 한쪽에 있어요. 한쪽은 책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옥이니까 여러 채의 그 방들 있잖아요. 그 방들이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서 이쪽엔 소설책이 있고 이쪽엔 뭐 자기계발책, 이쪽에는 역사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책 구경하고 또 나와서 야외에도 책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날씨인지라 좀 추워가지고
중간에 막 목도리도 다시 하고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재밌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책을 샀더니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 옆에 문구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스탬프랑. 그래가지고 이것도 팔고 있던 것 같은데 달력이랑 이거랑 해가지고 챙겨주셨어요. 안권 노트.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필사 노트를 다 쓰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쓸 생각입니다. 서점에서 주신 노트니까 책 필사하는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여기서 산 책은 8권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일단 역사책부터. 역사책은 이렇게 2개인데요. 경성 리포트랑 전태일 평전입니다. 일단 전태일 열사님은 제가 영화 태일이를 보고 나서 이제 관심이 크게 생겨서 평전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근데 여기가 헌책방인데도 책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기분도 좋고 또 낡으면 낡은 대로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경성 리포트라는 책입니다. 이게 역사 코너에 경성 관련된 책이 좀 몇 있더라고요. 경성 살인사건 이런 것도 있고 경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미스테리한 살인사건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뭔가 읽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나중에 탐구해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경성의 생활들 이런 거를 담은 책이에요. 식민지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보다. 이거는 이 문장, 뒤에 있는 이 문장 때문에 샀어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일주일과 24시간의 근대적 시간관념, 신문, 라디오와 축음기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 철도와 전차 등의 근대적 교통수단과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겨났다. 제가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 뭐 하고 사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경성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요. 최근에 또 제가 경성 크리처를 봤어요. 그래서 경성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기대돼. 제가 이 책방에서 가장 두근두근거렸어요.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거 빨리 사서 읽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두근두근하면서 샀답니다. 이걸 볼까요? 1,000원 코너에 있던 책들. 1,000원, 1,000원, 2,000원. 러셀의 행복론이랑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입니다. 일단 러셀이 쓴 행복론은요.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행복에 관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찬혁이 쓴 소설책 물 만난 물고기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사는 악뮤의 노래인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파란 불을 기다리면서 빨간 불에만 모여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기다리면서 사소한 불만 고여 있었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샀습니다. 재밌겠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세로토닌 하라.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카피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내 뇌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뇌나 심리 이런 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책을 넘어가 볼게요. 소설이랑 시집인데요. 세상은 언제나 금요일은 아니지. 뭔가 이런 제가 양장 본 책도 좋아하고 그냥 뭔가 얘는 끌려서 샀어요. 딱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끌려서 그냥 샀습니다. 끌려서 살 수 있다는 게 한책방의 또 다른 장점. 얘는 3,5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호승 시집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아주 강렬한 제목이죠. 딱 이렇게 봤을 때 얘도 끌렸어요. 뭔가 마음에 들어왔던 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목도 마음에 들고 시집은 웬만하면 이 많은 시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시가 하나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시집은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노란 불빛의 서점. 이거는 제가 서점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에 써있는 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없이 나누는 고독하고도 따뜻한 삶의 이야기라고 써있거든요. 그리고 서점,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몸은 조용히 가라앉는 그 비밀스러운 곳. 이 문장 자체를 제가 이 순간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 되게 조용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심장은 막 두근두근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책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 나다, 이거 읽어야 된다 싶어서 샀고, 근데 제가 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는데 어제 이거를 알바할 때 가져가서 읽을까 하면서 책을 딱 봤는데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가 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녁 무렵 노랗게 물든 서점을 그려봐야겠다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어둠 속 영롱한 빛 같은 풍경을. 이런 말을 빈센트 반 고흐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노란 불빛의 서점이라는 제목 자체도 빈센트가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 그 노란 불빛의 서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이 책을 고를 수가 있었어. 책을 살 때는 서점에선 이 부분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이것도 소설인 것 같은데 빨리 읽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책. 이거는 이제 책을 다 고르고 이것도 진짜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책을 다 고르고 이제 나왔는데 계산하려고 이게 바깥 매대에도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매대도 이렇게 쓱 봤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이게 무슨 책이냐? 이걸 제가 그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할 때 앞에를 조금 읽었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갖고 싶어요. 그러다가 점점 알게 돼요.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 해도 자신은 그걸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코끼리를 사려면 코끼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근데 그럼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코끼리만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그래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읽을 때 그 한창 악뮤 티켓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악뮤 콘서트 티켓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자리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 좋은 일렬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나는 악뮤 콘서트를 가고 싶은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싶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인상 깊다고 이게 첫인상이 든 책이고요. 결정적으로 이것은요, 강하늘 배우님이 추천했던 책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은 다 읽고 싶거든요. 그래서 딱 계산 직전에 이렇게 야외에 있는 이 책을 딱 발견해가지고 당장 집어들어서 샀습니다. 기쁘다. 이거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네, 스탬프. 이것도 제가 계산 다 하고 나서 저쪽에 문구류가 있었는데 저기 구경을 안 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 책방이 너무 넓고 크고 책도 많아서 크진 않고 아담? 신기해요. 아늑한데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처 저 문구류 코너를 구경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그쪽 영화 포스터 있고 엽서 있고 책갈피 있고 이런 데 구경을 하다가 스탬프가 있길래 샀습니다. 보이려나? 리본 보이세요? 리본 모양이고요. 아직 한 번도 찍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여행 노트 정리하면서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책을 산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스탬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찍어왔습니다. 여기 경주에 있는 헌책방 봄날 여기 브런치도 진짜 맛있었어요. 경주에서 첨성대 보고 한 10시쯤에 여기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책방 오픈은 11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11시 좀 넘어서 책방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네, 브런치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책을 기부를 하면은 그 서점이나 뭐 이런 그곳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읽고 이제 기부해도 되겠다 싶은 책이 있으면 거기에 기부를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이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이 갔으면 좋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책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거를 이제 부지런히 읽어볼게요. 제가 또 뭘 좋아하냐면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즈쿠라는 소녀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막 맨날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막 얘기를 하죠. 이번 방학에 20권 읽는 게 목표야. 아직 몇 권 남았어. 이렇게 자기 책에 대한 자기 목표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볼 거예요. 책이 어느 순간부터 좋아졌어요. 이게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 때는 그 독후감 써내라고 하니까 약간 억지로 그땐 솔직히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도 읽으라고 하니까 싫었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책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저는 이제 여행 노트도 작성하고 여행 브이로그도 편집하고 이 영상도 편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